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요즘 메이저 기업들이 업무 표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표준을 수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업무 표준 가이드북, 이 컨셉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조직에 A 상무가 있고 그 상무 밑에 이제 있는 B 팀장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슈, 조직 내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지시를 하죠. 지시를 하는데 A 상무가 지시한 내용하고 B 팀장이 지시한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자, 담당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럼 A 상무 지시가 다르고 B 상무 지시면 결국 이걸 가지고 대응 방안, 무슨 레포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A 상무용 보고서 따로 만들고 B 상무용 보고서 따로 만들어요. 동일한 이슈인데 불구하고 똑같은 일도 두 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사무직들이 엄청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A 상무하고 B 팀장이 만나서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이제 담당자한테 지시하고 담당자 그거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컨셉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 실제 메이저 기업들은 실제 사무직 중에서 사무직 대상으로 이제 직군 직무 관계없이 매일 똑같게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5가지는 직군 직무 관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걸 가지고 상황별로 행동 가이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걸 공표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A 상무하고 B 팀장이 업무 지시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확한 지침을 만듭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이건 전 직원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이 컨셉은 이런 거죠. 생산직은 기본적으로 작업 매뉴얼, 작업 지침이 다 있습니다. 동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직들이 그 매뉴얼대로 그 지침대로 하면 동일한 품질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시가 잘못되면 사무직계에 있는 실무자는 비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고도 마찬가지고 회의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 타 본부의 협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별로 다양하게 발생되는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 하나의 어떤 가이드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이드북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 회사만의 가이드북 만들어서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 그 가이드북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하는 방식 개선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업무 표준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가이드북입니다. 가이드북, 최종 산출물이 그 책갓 형태의 북인데 우리가 서점 판매 두꺼운 책이 아니고요. 실제 업무 표준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그런 표준서가 있고 조금 사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만화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좀 시각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업무 표준 방향성 설정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상황별 가이드 만들고 세 번째가 검토도 하고 최종 네 번째가 이제 전파 방안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업무 표준 방향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북을 어떤 내용을 채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 어떻게 채울 거냐가 중요한데 그냥 뚝딱 떠지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최근 트렌드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들어간 행동 규범 있죠. 행동 규범이 좀 분석해야 됩니다. 실제로도 지시 보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행동 규범이 핵심 가치 내용들이. 두 번째 타사의 그 일하는 방식 정립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현대카드부터 한미팝스핏, 강동제약 등등 이런 사례집을 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조금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다 무슨 말이냐, 이 포맷을
이 그 매뉴얼에 어떤 형태 포맷이 되어 있는지 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업무 표준 가이드 구조를 이제 수립해야 되겠죠. 구조 자체를. 자, 두 번째 뭐냐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보면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5가지다 보니까 그 5가지에 대한 그 기본 원칙부터 행동 내용, 사항별로 가이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외부 컨설턴트가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내부 SME들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20개 차수, 뭐 아니면 뭐 10개 차수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 필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기 전에 조직 내 비효율적 요소들 서베이 통해서 먼저 조사합니다. 이 서베이는 미니 서베이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서베이 통해서 지시의 만족도, 보고의 만족도, 회의 만족도, 피드백, 협업 만족도도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예상 그 선택 문항을 여줍니다. 그 지시의 장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지시, 보고 이런 것 관점에서는 보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고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고 받는 사람 누굽니까? 부서장이나 임원이겠죠. 그래서 그 SME는 팀 보직자 제외한 내용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고 받는 사람은 팀장이나 부서장이. 그래서 SME 워크숍도 팀장 워크숍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 보는 거예요. 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 그걸 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심플하게 만들고, 두 번째, 그러니까 보고 받는 사람의 지켜야 할 원칙, 보고하는 사람의 지시할 원칙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그 사항별로 쓰는 거죠. 상사가 업무 지시했을 경우,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가 업무 지시했을 경우, 임원의 지시와 팀장님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런 사항별로 정해야 돼요. 그럼 타 부서에서 업무 요청이 왔는데 그 업무의 양은 많은데 우리 내부 부서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도착해서. 그리고 회의 시간에 정시에 참석 안 한 분들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시할 때 너무 추상적이다, 두리뭉실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타 부서에서 업무 자료 요청이 오는데 이 자료가 진짜 보안에 관련된 문제면 어떤 절차를 할 거냐? 메일로 보낼 수 있는 불구하고 뭐 협조점 발생하다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각각의 상황별로 다 찾아내야 됩니다. 비효율적 상황, 비효율적 뭐 상황이나 가능 같은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걸 각 케이스별로 바람직한 가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시, 보고, 회의, 협업, 피드백까지 총 5가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보고 초안을 만들어요. 초안을 만들어서 이걸 학증되는 거 아니고 이걸 이제 검증합니다. 검증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이해관계 부서 팀장들이 뭘 검증할 거고, 또 팀장들 다시 대표로 했던 팀장을 모아서 또 검증합니다. 그리고 임원 워크숍을 통해 또 검증할 거고, 이 여러 차례들 검증해서 우리 회사만의 그 명확한 업무 표준 가이드북으로 확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 실무자분들은 엄청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생산직은 업무 지침서가 있는 것처럼 사무직의 명확한 업무 지침서는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5가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 지침서를 만드는 게 이게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가 확정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각 디자인을 통해서 시각화합니다. 좀 예쁘게 만드는 거죠. 예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재화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출되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직원들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업무 표준 확산을 위한 내재화 방안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뭐 필요하면 팀장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할 거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만들고, 캠페인도 할 거고, 그리고 뭐 교육 과정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 표준 가이드북이 만들고 내재화까지를 전체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SME하고 팀장들의 워크숍 통해서 이 상황별로 케이스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 해보니까. 저희 회사가 이걸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케이스 잡고 그걸 바람직한 가이드북을 정하는 거다. 근데 이게 이 가이드는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래서 회사의 업의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이슈도 가이드가 다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초석을 마련하는 겁니다.